안녕하세요. 저는 오산대학교 호텔조리계열 교수 양정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메뉴는 바로 화양적이라는 메뉴예요. 이 화양적은 옛날 조선왕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궁중 음식 중에 하나예요. 옛날 그 궁중에서는 때때마다 왕이나 왕족들의 어떤 기념일에 잔치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저번 학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궁중의궤라는 겁니다. 의궤. 그 의궤에 정말 잔치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이 잔치에 올렸던 음식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뭐 수량 등등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화양적이 빠지지 않고 잔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그런 단골 메뉴입니다. 자, 이 화양적은 우리가 흔히 명절 때 그 산적꼬지 있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밀가루랑 계란 묻혀서 지지는 그런 지진 누름적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이 화양적은 모든 재료를 다 익혀서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혀서 마지막에 그 재료를 꼬지에 꽂아서 완성하는 그런 메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좀 화양적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내가 화양적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화양적은 별로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지체하지 않고 함께 화양적 만들러 가보실게요. 네, 먼저 화양적 재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메인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 있어요. 소고기 있고요. 오늘은 소고기 살코기로 우둔살 준비했고요. 길이는 7c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재단하기 좋게.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 표고버섯인데 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표고버섯보다는 좀 크기가 커요. 우리 뭐 표고전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동고를 사용하거든요. 동그란 모양의. 근데 이거는 조금 시기가 지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많이 핀 표고를 사용하는 것이 모양이 좋습니다. 너무 작으면 안 예쁘거든요. 불려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당근, 오이, 그리고 통도라지. 통도라지는 오늘 껍질째 있는 도라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껍질 벗기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양념은 간설파랑 흑개참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잣이 들어갑니다. 잣은 왜 이제 잣가루 올리려고 이제 잣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또 잣과 A4 용지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4 용지가 적혀 있다는 거는 무조건 잣가루를 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주의 깊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달걀 2개가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달걀이 노른자만 들어가요. 노른자. 그래서 이 노른자를 가지고 얇게 지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화양적에 맞게 좀 도톰하게 얘를 붙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정도 재료 가지고 화양적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네, 먼저 오늘은 재료 손질하기 전에 요구사항 먼저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첫 번째, 화양적은 6cm로 만드시오. 자, 두께는 0.6cm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이 6 곱하기 6, 정사각형 모양이죠. 정사각형.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여러분 소고기, 건표고, 당근, 오이, 통도라지, 계란 이렇게 총 6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재료는 너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6가지 재료가 총 6cm니까 그렇죠. 각각의 재료는 너비가 1cm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꽂았을 때 이 정사각형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로 지단을 만들어 사용하시오. 달걀 흰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오작 처리돼서 실격되게 됩니다. 흰자 사용하시면 안 돼요. 화양적은 꼬지 2개를 만들고 잣가루를 고명으로 얹으시오. 간단하지만 좀 우리가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에 딱 종이 잘 붙여 놓으시고 요구사항 체크해 가시면서 요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양적은 절여줘야 할 재료들이 있어요. 네, 자, 오이입니다. 자, 우리 오이는 길이 6cm로 잡아야 되겠죠? 6cm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6cm 길이를 잘라주시고, 자, 씨를 가운데 제거하고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2개만 나오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예쁜 모양으로 2개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너비는 1cm 가량으로 하시고요.
두께는 0.6cm 정도 돼서 이게 좀 넓적한 모양이에요. 넓적한 모양. 이렇게 해서 오이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6cm, 너비는 1cm. 이런 모양이요. 좀 더 해보죠. 꽂지는 이게 꽂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을 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막 중간에 부러지면 꽂다가 이렇게 부러지면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잘 빨리빨리 절여지라고 물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상토합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잘 절여지거든요. 더 물로 인해서. 더 여기 침투가 잘 됩니다. 소금이. 그래서 단시간에 절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물을 부어서 절여주는 것. 네, 이게 오이 절여주시고요. 다음은 도라지 손질 해볼게요. 네, 도라지는 이렇게 통도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좀 위치를 바꿨는데요. 자, 우리가 이 통도라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들이 나 있어요. 가로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필러로 벗기게 되면 벗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벗기냐면요. 위에를 먼저 이렇게 칼로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날로 이렇게 딱 껍질을 한번 딱 잡고 칼집을 내주세요. 딱 잡고 돌려서 뜯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넣고 돌려가면서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너무 잘 벗겨지죠? 오늘 이 통도라지 구해주려고 저희 조교 선생님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발주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 통도라지, 껍질도라지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조급했었는데 조교 선생님이 힘 써주셔가지고 구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껍질도라지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거 사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자, 잘 벗겨집니다. 돌돌돌. 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이 없으시죠? 왔다 갔다. 자, 이렇게 껍질이 벗겨졌으면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껍질 벗긴 도라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라지 준비가 되었고요. 이 도라지도 역시 소금물에 좀 바락바락 문질러 주셔야 돼요. 자, 길이 6cm 정도 자르시고요. 도라지는 2개 나와야 되니까 반을 썰어 볼게요. 반 정도 썰면 되고 양쪽을 1cm 이 정도로 해주면 도라지는 네,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0.6cm 좀 두꺼우면 한번 좀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도라지가 준비가 되었고요. 이 도라지는 아까 오이 담갔던 소금물 있죠? 여기 같이 담궈주셔도 돼요. 바락바락 주물러도 되지만 이렇게 두꺼운 도라지는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아린 맛이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소금 좀 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오이랑 같이 담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소금에 절여주고요. 다음은 이제 당근 손질해 볼게요. 네, 다음은 당근인데요. 당근도 오이와 마찬가지로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자, 당근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오늘 당근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자, 이렇게 너비를 먼저 1cm로 너비를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죠? 너비 맞춰주시고 0.6cm로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당근이 나중에 꽂을 때 너무 잘 부러져요. 그래서 2개 이상을 꼭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울지 마시고요. 이렇게 2개 이상을 좀 만들어주셔서 실패를 대비하여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 당근도 소금물에 좀 절여주면 좀 덜 부서져요. 자, 소금 뿌려주시고 네. 이렇게 좀 절여주시면 간도 되고요. 나중에
얘네들이 좀 탱글탱글해져서 덜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데쳐서 사용할 거고요. 도라지, 당근은 데쳐서 볶을 거고, 오이는 그냥 볶아줄 거예요. 네, 저희가 절여놨던 도라지랑 당근을 먼저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색이 없는 도라지부터. 도라지 너무 오래 데치지 마세요. 한 번 더 볶을 거니까 한 30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바로 찬물에 담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좀 야들야들하게 좀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좀 유동성 있어졌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데치셨으면 찬물에 바로 담가서 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근도 절여놓은 당근 너무 오래 데치시면 안 돼요. 부러집니다. 얘는 한 20초 정도. 당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유동성 있게 되면 찬물에 담가서 식혀주세요. 네, 다음은 이제 계란 지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계란 오늘 2개 들어가거든요. 2개인데 노른자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자는 버려줄 겁니다. 그래서 흰자는 버려주시고 노른자만 이렇게 건져가지고요. 알끈, 오늘 계란이 좀 신선하네요. 알끈 제거해서 한 개 더. 오늘 2개 들어갑니다. 계란. 오늘 좀 도톰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알끈 끊어주시고요. 여기다 준비하시고 여기 이제 흰자는 멀리 치우세요. 흰자 사용하면 실격입니다. 소금 좀 넣고요. 앞뒤로 하면서 알끈 제거.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계란 지단 한번 붙여볼게요. 네, 일단 팬을 불에 달궈주시고요. 여기 기름을 한 큰술 정도 부어줍니다. 자, 팬을 충분히 달궈서 기름을 다 우리 지단 구울 때처럼 팬 상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충분히 팬을 달구고 그 후에 불을 줄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약한 불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팬이 달궈졌으면 불을 줄여주시고요. 가장 약하게 눌러주시고 여분의 기름은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 상태가 되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화양적이 들어가는 지단은 얇은 지단이 아니에요. 도톰한 지단이어서 계란말이 하실 줄 알죠, 여러분들? 계란말이 하시는 것처럼 몇 바퀴 좀 말아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게 일단 불을 한번 꺼준 다음에요. 6cm 길이로 네모나게 일단은 6cm 길이가 나오게 일단은 이렇게 네모나게 펴주시고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불을 약하게 켜시고 이 위에 있는 노른자가 익기 전에 한번 접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접어주시고요. 한 번만 접어주셔도 되고요. 조금 얇다 그러면 한 3등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익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이 가운데 부분만 여러분 2개 1cm 너비에 계란 노른자 2개만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주고 타지 않되 속까지 익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가면서 익히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 0.6cm 두께 나올 것 같거든요. 색깔이 나지 않게 최대한 해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톰하게 보이시죠? 도톰한 거 보이시죠? 도톰하게 계란치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표고입니다. 표고도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불었어요. 잘 불려서 쓰지 않으면 다루기가 어려우니까요. 한 반나절 이상 불려주시면 제일 좋고요. 30분 이상은 불려주세요. 이렇게 기둥을 제거하시고 이게 너무 두껍다 그러면 한번 조금 포를 떠줄게요. 너무 두꺼우면 0.6cm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포를 떠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길이를 살려서 검정색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마지막에 재단을 한꺼번에 해주면 되니까요. 길이 미리 맞춰놓지 마세요. 이렇게 길이 다 살려가지고 자 이렇게 표고 준비하시고요. 이건 간장 양념 해줄 거예요. 표고는 이따가 고기랑 같이 이렇게 표고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준비할 건데 고기는 핏물을 잘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핏물을 잘 빼주시고 이런 고기를 좀 두드려 주셔야 돼요. 자, 고기를 어떻게 두드리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 길이도 고기는 길이가 굵게 되면 줄고 두꺼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6cm, 0.6cm 길이 그리고 너비 1cm로 만들어야 되니까 걔네들보다는 너비는 조금 더 넓게 너비는 1cm보다 조금 더 넓게 두께는 0.6cm보다 조금 가늘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로만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이렇게 고기를 써셔가지고 이렇게 두드릴 건데요. 자, 이 모양도 일단은 보기에는 너무 예뻐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두드려주지 않으면 고기는 막 쭈그러들어요. 익히게 되면 수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 날로 잘근잘근 해주시거나 칼 등으로 좀 이렇게 세게 두드려 주셔도 돼요. 자근자근 잘근잘근 이렇게 해놓으시고 고기는 익히신 후에 재단을 해주시면 모양이 더 예쁩니다. 넓고 길게 고기가 손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익혀놓고 나면 고기가 되게 짧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기는 엄청 잘 수축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힘줄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고기가 더 수축해요. 수축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힘줄을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고기 양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기 양념에 우리 파마늘 다져서 들어가죠.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파마늘 다지는 거 이제 잘 하시니까 그렇게 많은 양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늘 시간 막 소비해가면서 다 다지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양만 다지시면 돼요. 오늘 간장은 제가 한 작은술로 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작은술 정도의 양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많은 양 필요 없고요. 마늘 바로 넣어줄게요. 넣어주시고 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작은술의 간장이니까 얘는 반 작은술, 파마늘 다 반 작은술 정도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껍질 채를 써시고요. 파마늘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간설파마 어깨참 들어가죠. 간장 한 작은술, 한 작은술, 설탕 반 작은술, 파마 들어갔죠. 파 마늘 들어갔고, 깨 반 작은술, 참기름 반 작은술.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렇게 버섯과 고기에 나눠서 간을 좀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고와 고기의 양념이 되었고요. 이제 이걸 나중에 후라이팬에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데쳐놓은 도라지, 그리고 당근, 그리고 아까 절여놨던 오이, 얘네들을 이렇게 물기를 잘 제거를 해줍니다. 자,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팬에다가 볶아주실 건데요. 소금간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금간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순서만 잘 지켜서 볶아주시면 돼요. 자, 기름 한 큰술 정도 이제 부어주시고요. 처음에 뭐부터 볶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셨을 때 색깔이 없는 도라지. 자, 도라지부터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오이. 얘네들이 초록색이 노래지지 않게 주의하게 가면서 볶으셔야 됩니다. 얘네들 요거는 서로 색깔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대고 따로 볶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볶는 과정이 얘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때. 깨끗하게 볶아주시고요. 너무 색깔이 나지 않도록 익혀주겠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좀 줄여주시고요.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혔으면 놔두시고요. 이 키친타올 위에 기름을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근 볶을 거예요. 당근도 역시 충분히 익혀주세요. 아까 한번 데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 볶으실 필요 없습니다. 색깔 너무 나지 않게 살짝 기름에 코팅을 해주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근 너무 익히게 되면 꽂을 때 다 부서집니다. 당근도 키친타올 위에다가 얹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볶아야 되냐? 색깔이 있는 고기하고 표고를 볶아야 되겠죠. 자, 표고는 모양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기름 살짝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기 볶아주실 건데요. 고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불 약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개씩 젓가락으로 좀 잡아가면서 모양을 내줍니다. 이렇게 한번 익었으면 이제 고기는 모양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혀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 길이가 많이 주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수축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자, 약한 불에 속까지 익힐 수 있도록 고기 안 익어도 실격이에요, 여러분. 고기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단단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좀 약간 단단하게 올라오고 이러면 웰던으로 익혀진 상태예요. 이건 아직도 물렁물렁 하거든요. 핏물이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요. 건져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잣가루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잣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잣 끝에 보시면 이렇게 고깔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깔이 있는데 이 고깔을 좀 떼주시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잣가루를 그냥 내려면 이 잣 안에는 기름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기를 그대로 으깨게 되면 떡이 돼요. 그래서 저는 A4 용지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렇게 키친타올로 많이 하거든요. 소량 있을 때는. 그래서 키친타올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밀대로 기름을 흡수해 줍니다. 한번 기름을 흡수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나왔죠. 얘네들을 한 번 더 기름이 없는 곳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한 번 더 흡수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뽀슬뽀슬해졌어요. 그러면 칼날로 아주 곱게 다져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량으로 칼로 다지시는 게 가장 뽀슬뽀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잣가루가 냈으면 마지막에는 잣가루 고명이 쓸 거니까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좀 되었고요. 고기는 좀 이따가 썰겠습니다. 계란 지단부터 썰어 볼게요. 위아래로 좀 잘라주시고 다 식어가지고 써는 게 좋습니다. 다 식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1cm 정도 두께로 보시면 굉장히 잘 익었어요. 속에까지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 지단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고기도 구워놨는데 모양이 안 예쁘죠? 모양 예쁘게 잘 썰어주도록 할게요. 1cm로 1cm 두께로 재단해 주시고요. 네. 주시고 이제 한번 꼬지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꼬지가 있어요. 우리 순서는 상관은 없으나 저는 이제 봤을 때 색깔이 고루고루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양 옆에 좀 까만색이 들어가는 게 조금 안정적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고기를 먼저 끝까지 한번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넣을까요? 고민해 봤을 때 노란색 지단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오이를 넣어 볼게요. 오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하얀색인 도라지 넣어 보겠습니다. 도라지. 제 손이 지금 너무 떨려요. 긴장돼가지고. 도라지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 부서지지 않게 이때가 제일 긴장돼요. 오, 왠지 느낌이 쎄했어요. 가운데로 잘 넣어주십니다. 당근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지금 길이가 제 각각이죠? 괜찮아요? 마지막에 재단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이 위에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양옆에는 좀 짧게 끊어줄게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끊어주셔서 모양 잡은 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개 마저해서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양적 담아봤고요. 꽂으실 때는 이 순서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개가 순서가 다르면 모양이 예쁘지 않죠? 이렇게 담아 놓으신 후에 여기 보시면 아까 준비해 놨던 잣가루 있어요. 이 잣가루를 이렇게 뾰족한데 종이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잘 놓으신 다음에 통으로 뿌리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뿌리면 예쁘게 뿌려지거든요. 그리고 위에도 그래서 옆에 빠진 거는 좀 정리를 할게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화양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게 화양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 화양적 너무 예쁘죠? 네, 여기 보시면 화양적은 하나하나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빼먹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한번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썰어서 드세요. 저는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입에 적절하게 잘 익었어요. 지금 도라지도 아삭아삭하고 맛있고요. 오이도 아삭아삭하고 당근도 되게 부드러워요. 고기도 부드럽고 간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위아래 짜투리가 남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볶음밥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 공중신 연구원 때도 화양적 하는 날은 저녁에 볶음밥 먹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양적이 너무 싫으시다 그러면 다 다져가지고 볶음밥 해 드세요. 제 친구는 고기 좋아하고 다른 채소 싫어해서 하나하나씩 고기만 빼먹는 애들 있어요. 제일 얄밉죠. 근데 화양적은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이 없어요. 한 번에 드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두 개여서 금방 끝났지만 여러분들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그 공중 음식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댁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진짜 이 공중 음식이 얼만큼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그 한식 실기 자격증 품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잘 연습하셔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다른 메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하세요.